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변화의 시초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잘 풀리게 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지금 있는 그대로도 충분해. 잘하고 있어. 나는 나를 사랑해. 저는 이 책을 읽고 더 이상 나 자신과의 대화가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나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가진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헤아려 볼 수 있었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루이스 A의 치유입니다. 제가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읽고 또 읽었던 책인데요. 페이지마다 끄적끄적 적어둔 글들도 많더라고요. 내면이 단단하고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을 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또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몸과 마음은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건강해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면이 건강해져야 외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내면을 만들어주는 루이스 A의 치유. 제가 반복해서 읽은 문장들, 밑줄 그어둔 문장들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당신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건강이 어떠세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재정 상태가 어떠세요? 애정 문제는 어떤가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나는 상대의 자세와 얼굴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지만 정말로 신경을 쓰는 건 그들의 말이다. 말과 생각이 미래의 경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왜 그들이 이런 문제를 갖게 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우리의 말은 내면의 생각을 드러낸다.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은 그들에게 종이와 펜을 주고 종이 제일 윗부분에 다음과 같이 쓰게 하는 것이다. 나는 뭐뭐 해야 한다. 그들은 이 말을 이용해서 5개의 문장을 완성해야 한다. 문장을 만드는 것을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쓸 말이 너무 많아서 멈추기 힘든 사람도 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보라고 시킨다. 나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왜죠? 하고 묻는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대답 몇 가지를 적어보았다. 엄마가 나에게 뭐뭐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하거든요. 완벽해지려고요. 글쎄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제가 너무 게으르고 키가 너무 작고 너무 뚱뚱하고 너무 못생겼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이들 대답에서 나는 그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스스로가 느끼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당신도 알다시피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말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실제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미 잘못했든지 지금 잘못하고 있든지 앞으로 잘못할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잘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꾸고 싶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며 우리가 틀렸다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한 번에 한 문장씩 다시 읽어보라고 한다. 다만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원한다면 나는 뭐뭐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꿔서 읽는다. 이러면 같은 주제를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다. 그들이 문장을 읽으면 나는 부드럽게 묻는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까와는 판이하게 다른 대답을 듣게 된다. 그러고 싶지 않아서요. 두려워서요. 방법을 몰라서요. 제가 부족해서요. 이런 대답을 하면서 우리는 애초에 하고 싶지 않았던 일로 인해 수년간에 걸쳐 자신을 하찮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니면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을 비판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주는 우리가 선택한 모든 생각과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자신이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 자신과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 우리가 지닌 생각은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으로 재탄생한다. 우리는 단지 생각의 방식만 다루면 되고 힘은 항상 현재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계속해서 나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사람들과 다루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을 사랑하기라고 설명한다. 사랑은 기적의 약이다. 자신을 사랑하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감사하는 태도이다. 사랑은 내 마음 가득히 감사함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사랑은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랑을 느낀다. 살아있다는 기쁨. 내가 보는 온갖 아름다움. 지식. 사고 과정. 동물, 새, 물고기. 온갖 형태의 식물. 우주와 우주가 작용하는 법. 이 목록에 어떤 것을 더 추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고 꾸짖는다. 음식과 술, 약물로 몸을 함부로 대한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베푼 서비스의 대가를 요구하지 못한다. 몸에 질병과 고통을 만든다. 나에게 도움되는 일도 꾸물거리면서 뒤로 미룬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연인을 만난다. 당신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장점을 부인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다.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건 역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다. 나는 고객들에게 조그만 거울을 들고 자신의 눈을 들여다본 다음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하기 힘들어한다. 즐거워하기는커녕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고 화를 내기도 한다.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이 훈련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 이 간단한 훈련은 효과가 크다. 1시간도 지나기 전에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 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고객들은 항상 놀란다. 우리는 신체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재정 문제, 창의성 부족을 두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 대신 모든 에너지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으면 된다. 나의 믿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행동하며 그러한 생각과 말이 우리의 경험을 만들게 된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균형이 잡힐 때 우리의 인생도 조화롭고 평화로워진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믿는 바를 따른다. 즉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한 생각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무한하다. 우주의 힘은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대로 우리를 받아들인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만일 내가 인생이 외롭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사랑은 어느 곳에나 있어. 나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생각을 꼭 붙잡고 여러 번 되뇌면 내 삶은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날마다 나를 더 사랑해주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과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학습한다. 만약 지금 당신이 매우 불행하고 겁먹고 죄책감을 느끼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속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배울 것이다. 나는 일을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화가 나면 정말이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렇게 믿으면 인생의 좌절만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어릴 때 경험한 대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연인이나 직장 상사가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똑같다고 느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보라. 또한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대했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대한다. 부모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한다. 그럴 때면 마치 부모가 우리를 야단칠 때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한다. 너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왔는가? 너는 정말 멋져. 난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하는가? 하지만 그것은 부모 탓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희생자의 희생자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이 경험한 일들은 당신이 과거에 지니고 있던 생각과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과거의 일로 이미 끝난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
지금의 생각과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당신의 힘은 바로 현재에 있는 것이고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온 것은 생각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힘은 현재에 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습관적으로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한다. 따라서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물리쳤는지 생각해보라.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물리칠 수 있다.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양만큼 하지도 않아 라거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한다. 당신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가? 입 밖으로 내어 말하든 속에만 담아두든 간에 나는 부족하고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누구에게 부족하다는 것인가? 누구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뛰어나지 않다는 것인가? 분노, 비난, 죄책감, 두려움, 이것이 병을 불러일으킨다. 이 네 가지 감정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때 생긴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에 책임을 진다면 세상에는 비난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깥으로 표출되는 행동은 단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 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을 안다. 건강이 좋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인간관계도 더욱 성공적이게 되며 우리 자신을 더 잘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일이 마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기, 안정감 느끼기,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는 당신의 머릿속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고 당신의 인생에서 더욱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새로운 직업과 더 좋은 삶의 터전이 생기고 심지어 몸무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자신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자신이나 남을 학대하지 않는다.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비난은 우리를 부정적인 방식 속에 가둬서 변화를 방해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야만 이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억하라. 당신은 수년간 자신을 비판해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변화하는 방법. 마인드는 도구일 뿐이다. 마인드는 도구일 뿐이므로 언제든지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마인드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당신이 마인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의 습관에 불과하다. 당신이 원한다면 아니 바꿀 수 있다고 믿기만 해도 습관은 얼마든지 바뀐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당신이 선택한 생각이 당신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습관이나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지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진다. 당신이 변화가 점점 쉬워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인드 조절하기. 단순히 마인드가 잘 조절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마인드를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이 마인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은 낡은 생각을 버릴 수 있다. 낡은 생각이 되돌아와서 변화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 라고 말하려 들면 얼른 마인드를 조절하라. 마인드에게 다음과 같이 타일러라. 나는 변화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고 믿기로 했어 라고 말이다. 당신이 통제한다는 사실을 마인드가 확실히 알 때까지 이 말을 여러 번 해야 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유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다. 물론 처음에는 반항할 것이다. 새로운 방식에 길들여지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으므로 꾸준히 엄격하게 훈련시키면 곧 새로운 사고방식에 적응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생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어 기분이 매우 좋을 것이다. 놓아버리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라. 몸의 긴장을 풀어라. 머리와 이마, 얼굴의 긴장을 풀어라. 혀와 목, 그리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라. 이제 상체의 앞과 뒤쪽, 골반의 긴장을 풀어라. 발과 다리의 긴장을 풀면서 호흡을 진정시켜라. 온몸의 긴장을 풀면서 몸의 변화를 느꼈는가? 그랬다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긴장감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라.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의 긴장도 풀 수 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버리겠어. 내려놓겠어. 모든 긴장감도 내려놓겠어. 모든 두려움을 버리겠어. 모든 분노의 감정을 내버리겠어. 죄책감에서 벗어나겠어. 슬픔도 모두 내려놓겠어. 나를 가두려드는 모든 낡은 생각을 버리겠어. 모두 내려놓겠어. 이제 나는 평화로워. 내 자신이 평화로워. 내 삶도 평화로워. 나는 평안해. 이 훈련을 2-3번 반복하라. 내려놓으면서 편안해지는 감정을 느껴라. 힘든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을 반복하라. 몸의 긴장 풀기. 가끔은 몸의 긴장을 풀 필요가 있다. 경험과 감정은 몸속에 흔적을 남긴다. 말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억눌러 왔다면 문을 꼭 닫은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된다. 쌓인 분노를 풀기 위해서 침대를 두드리거나 베개를 치는 것도 테니스나 달리기만큼 좋은 방법이다.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며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안타까워해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 경험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내버리기. 내버리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보라. 얼마나 간절히 내버리고 싶은가? 당신의 반응을 살펴라.
이것들을 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저항의 강도는 어떠한가? 용서. 다음 단계는 용서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면 더 많이 용서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한순간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다. 후회, 슬픔, 상처, 두려움, 비난, 분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복수하고 싶은 열망일 수도 있다. 이 모든 상태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사랑으로 가는 지름길은 용서다. 용서는 화를 풀게 한다. 내가 용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화풀기. 화를 푸는 방법 중에 에미팍스 훈련이라는 오래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성공률이 100%이다. 이 방법을 따르려면 일단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푼다. 그런 다음 캄캄한 소극장 무대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무대에는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이미 죽은 사람이든 상관없다. 이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면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고 상상하라.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이다. 그 사람이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라. 몇 분간 이 영상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사라지게 하라. 나는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하고 싶다. 이 사람이 사라진 무대에 당신이 서 있게 하라. 좋은 일이 당신에게 생겼다. 웃으며 행복해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라. 우주는 우리 모두에게 풍요롭게 베푼다는 사실을 알아두라.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대로 해보라.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가슴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사랑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지구 전체를 치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랑을 당신을 치유하는 데에만 쓰도록 하자. 가슴 한가운데서 빛나기 시작하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느껴라. 이 느낌을 갖고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을 바꾸어라. 루이스 A의 치유 읽어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때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당신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건강이 어떠세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재정 상태가 어떠세요? 애정 문제는 어떤가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나는 상대의 자세와 얼굴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지만 정말로 신경을 쓰는 건 그들의 말이다.
말과 생각이 미래의 경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왜 그들이 이런 문제를 갖게 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우리의 말은 내면의 생각을 드러낸다.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은 그들에게 종이와 펜을 주고 종이 제일 윗부분에 다음과 같이 쓰게 하는 것이다. 나는 뭐뭐 해야 한다. 그들은 이 말을 이용해서 5개의 문장을 완성해야 한다. 문장을 만드는 것을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쓸 말이 너무 많아서 멈추기 힘든 사람도 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보라고 시킨다. 나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왜죠? 하고 묻는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대답 몇 가지를 적어보았다. 엄마가 나에게 뭐뭐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하거든요. 완벽해지려고요. 글쎄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제가 너무 게으르고 키가 너무 작고 너무 뚱뚱하고 너무 못생겼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이들 대답에서 나는 그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스스로가 느끼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당신도 알다시피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말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실제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미 잘못했든지 지금 잘못하고 있든지 앞으로 잘못할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잘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꾸고 싶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며 우리가 틀렸다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한 번에 한 문장씩 다시 읽어보라고 한다. 다만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원한다면 나는 뭐뭐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꿔서 읽는다. 이러면 같은 주제를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다. 그들이 문장을 읽으면 나는 부드럽게 묻는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까와는 판이하게 다른 대답을 듣게 된다. 그러고 싶지 않아서요. 두려워서요. 방법을 몰라서요. 제가 부족해서요. 이런 대답을 하면서 우리는 애초에 하고 싶지 않았던 일로 인해 수년간에 걸쳐 자신을 하찮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니면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을 비판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주는 우리가 선택한 모든 생각과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자신이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 자신과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 우리가 지닌 생각은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으로 재탄생한다. 우리는 단지 생각의 방식만 다루면 되고 힘은 항상 현재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계속해서 나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사람들과 다루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을 사랑하기라고 설명한다. 사랑은 기적의 약이다. 자신을 사랑하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감사하는 태도이다. 사랑은 내 마음 가득히 감사함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사랑은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랑을 느낀다. 살아있다는 기쁨, 내가 보는 온갖 아름다움, 지식, 사고 과정, 동물, 새, 물고기, 온갖 형태의 식물, 우주와 우주가 작용하는 법.
이 목록에 어떤 것을 더 추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고 꾸짖는다. 음식과 술, 약물로 몸을 함부로 대한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베푼 서비스의 대가를 요구하지 못한다. 몸에 질병과 고통을 만든다. 나에게 도움되는 일도 꾸물거리면서 뒤로 미룬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연인을 만난다. 당신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장점을 부인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다.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건 역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다. 나는 고객들에게 조그만 거울을 들고 자신의 눈을 들여다본 다음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하기 힘들어한다. 즐거워하기는커녕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고 화를 내기도 한다.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이 훈련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 이 간단한 훈련은 효과가 크다. 1시간도 지나기 전에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 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고객들은 항상 놀란다. 우리는 신체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재정 문제, 창의성 부족을 두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 대신 모든 에너지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으면 된다. 나의 믿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행동하며 그러한 생각과 말이 우리의 경험을 만들게 된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균형이 잡힐 때 우리의 인생도 조화롭고 평화로워진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믿는 바를 따른다. 즉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한 생각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무한하다. 우주의 힘은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대로 우리를 받아들인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만일 내가 인생이 외롭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사랑은 어느 곳에나 있어. 나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생각을 꼭 붙잡고 여러 번 되뇌면 내 삶은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날마다 나를 더 사랑해주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과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학습한다. 만약 지금 당신이 매우 불행하고 겁먹고 죄책감을 느끼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속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배울 것이다. 나는 일을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화가 나면 정말이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렇게 믿으면 인생의 좌절만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어릴 때 경험한 대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연인이나 직장 상사가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똑같다고 느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보라. 또한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대했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대한다. 부모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한다. 그럴 때면 마치 부모가 우리를 야단칠 때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한다. 너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왔는가? 너는 정말 멋져. 난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하는가? 하지만 그것은 부모 탓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희생자의 희생자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이 경험한 일들은 당신이 과거에 지니고 있던 생각과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과거의 일로 이미 끝난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 지금의 생각과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당신의 힘은 바로 현재에 있는 것이고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온 것은 생각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힘은 현재에 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습관적으로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한다. 따라서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물리쳤는지 생각해보라.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물리칠 수 있다.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양만큼 하지도 않아 라거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한다. 당신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가? 입 밖으로 내어 말하든 속에만 담아두든 간에 나는 부족하고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누구에게 부족하다는 것인가? 누구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뛰어나지 않다는 것인가? 분노, 비난, 죄책감, 두려움, 이것이 병을 불러일으킨다. 이 네 가지 감정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때 생긴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에 책임을 진다면 세상에는 비난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깥으로 표출되는 행동은 단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 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을 안다. 건강이 좋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인간관계도 더욱 성공적이게 되며 우리 자신을 더 잘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일이 마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기, 안정감 느끼기,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는 당신의 머릿속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고 당신의 인생에서 더욱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새로운 직업과 더 좋은 삶의 터전이 생기고 심지어 몸무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자신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자신이나 남을 학대하지 않는다.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비난은 우리를 부정적인 방식 속에 가둬서 변화를 방해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야만 이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억하라. 당신은 수년간 자신을 비판해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변화하는 방법. 마인드는 도구일 뿐이다. 마인드는 도구일 뿐이므로 언제든지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마인드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당신이 마인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의 습관에 불과하다. 당신이 원한다면 아니 바꿀 수 있다고 믿기만 해도 습관은 얼마든지 바뀐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당신이 선택한 생각이 당신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습관이나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지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진다. 당신이 변화가 점점 쉬워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인드 조절하기. 단순히 마인드가 잘 조절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마인드를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이 마인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은 낡은 생각을 버릴 수 있다. 낡은 생각이 되돌아와서 변화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 라고 말하려 들면 얼른 마인드를 조절하라. 마인드에게 다음과 같이 타일러라. 나는 변화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고 믿기로 했어 라고 말이다. 당신이 통제한다는 사실을 마인드가 확실히 알 때까지 이 말을 여러 번 해야 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유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다. 물론 처음에는 반항할 것이다. 새로운 방식에 길들여지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으므로 꾸준히 엄격하게 훈련시키면 곧 새로운 사고방식에 적응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생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어 기분이 매우 좋을 것이다. 놓아버리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라. 몸의 긴장을 풀어라. 머리와 이마, 얼굴의 긴장을 풀어라. 혀와 목, 그리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라. 이제 상체의 앞과 뒤쪽, 골반의 긴장을 풀어라. 발과 다리의 긴장을 풀면서 호흡을 진정시켜라. 온몸의 긴장을 풀면서 몸의 변화를 느꼈는가? 그랬다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긴장감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라.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의 긴장도 풀 수 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버리겠어. 내려놓겠어. 모든 긴장감도 내려놓겠어. 모든 두려움을 버리겠어. 모든 분노의 감정을 내버리겠어. 죄책감에서 벗어나겠어. 슬픔도 모두 내려놓겠어.
나를 가두려드는 모든 낡은 생각을 버리겠어. 모두 내려놓겠어. 이제 나는 평화로워. 내 자신이 평화로워. 내 삶도 평화로워. 나는 평안해. 이 훈련을 2-3번 반복하라. 내려놓으면서 편안해지는 감정을 느껴라. 힘든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을 반복하라. 몸의 긴장 풀기. 가끔은 몸의 긴장을 풀 필요가 있다. 경험과 감정은 몸속에 흔적을 남긴다. 말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억눌러 왔다면 문을 꼭 닫은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된다. 쌓인 분노를 풀기 위해서 침대를 두드리거나 베개를 치는 것도 테니스나 달리기만큼 좋은 방법이다.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며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안타까워해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 경험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내버리기. 내버리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보라. 얼마나 간절히 내버리고 싶은가? 당신의 반응을 살펴라. 이것들을 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저항의 강도는 어떠한가? 용서. 다음 단계는 용서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면 더 많이 용서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한순간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다. 후회, 슬픔, 상처, 두려움, 비난, 분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복수하고 싶은 열망일 수도 있다. 이 모든 상태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사랑으로 가는 지름길은 용서다. 용서는 화를 풀게 한다. 내가 용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화풀기. 화를 푸는 방법 중에 에미팍스 훈련이라는 오래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성공률이 100%이다. 이 방법을 따르려면 일단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푼다. 그런 다음 캄캄한 소극장 무대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무대에는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이미 죽은 사람이든 상관없다. 이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면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고 상상하라.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이다. 그 사람이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라. 몇 분간 이 영상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사라지게 하라. 나는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하고 싶다. 이 사람이 사라진 무대에 당신이 서 있게 하라. 좋은 일이 당신에게 생겼다. 웃으며 행복해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라. 우주는 우리 모두에게 풍요롭게 베푼다는 사실을 알아두라.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대로 해보라.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가슴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사랑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지구 전체를 치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랑을 당신을 치유하는 데에만 쓰도록 하자. 가슴 한가운데서 빛나기 시작하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느껴라.
이 느낌을 갖고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을 바꾸어라.